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8일 수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외교 확장, 시장 변동성, 미국 대외 정책과 국내 정치, 중국 외교와 경제 도전, 일본 방위 논쟁과 경제 동향까지 전 세계 주요 소식을 심층 분석합니다. 박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식은 각국 상황과 국제 질서 속 입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몇몇 경제 지표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먼저 대한민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와 면담하며 취임 후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협력 논의와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소인수 회담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 작가님, 이 대통령의 나토 방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대통령의 순방은 한국 외교 지평 확장과 안보 다변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미, 중 중심 외교 기조를 유지했으나 최근 인도태평양 중요성 증가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 역할 재조명으로 외교 스펙트럼을 넓힙니다. 방위산업 협력은 K방산 위상을 높이고 나토 회원국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는 안보와 외교 지평을 넓히는 전환점입니다. 국운을 걸었다는 첨단 기술 분야 소식입니다. 7월 7일 삼성전자가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89조 원 영업이익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코스피 지수가 급락, 서킷 브레이커 발동, 외국인 투자자들의 13일 연속 순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상반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업 실적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시장 전체는 불안정성의 요동치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는 한국 증시의 반도체 쏠림 현상과 경제 펀더멘털 우려를 반영합니다. 특정 섹터 과도한 의존은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개인 투자자 손실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7월 7일부터 개정정보통신망법, 가짜뉴스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고의 허위 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법안 파장은 어떠할까요? 문제는 허위 조작 정보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나 특정 권력 비판 목소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오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안이 플랫폼 과잉 대응을 유발하고 비판적 의견 표명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건강한 공론의 장형성의 필수 조건입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 제재를 해제하고 이스라엘 반대에도 F-35 전투기 판매 가능성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리더십 없이는 나토가 기능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박 작가님, 트럼프 대통령 행보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 제재 해제와 F-35 판매 언급은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한 실리 외교 전형입니다. 이는 과거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 리더십에 의존했던 냉전 시대와 다른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정책을 안보 공짜 승차로 보지 않고 상호 이익과 분담을 강조하며 동맹 관계 재정립을 시도합니다. 이는 동맹 부담을 줄이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현실주의 외교 일환입니다. 미국 외교 노선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5월 미중 정상회담은 대화의 길을 열었으나 이후 중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따뜻한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으로 러시아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하는 흐름이 감지됩니다. 이스라엘과 시작한 이란 전쟁은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계속 논쟁 대상입니다. 이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은 유동적이고 이중적 측면을 보입니다.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시합니다. 이는 각국 이익에 따라 복합적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다극화된 국제 질서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란 전쟁 문제는 복잡합니다. 이스라엘 안보를 지지하면서도 나토 동맹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중동 정책이 서방 동맹 내부 분열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이란 군사 역량을 파괴했고 테헤란이 핵무기를 획득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 역시
복잡한 이해관계 속 미국 중동 정책 일면을 드러냅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7월 2일부터 7일까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개국을 방문하며 우호 관계를 잇고 신뢰를 심화하며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박 작가님, 중국 외교의 확장 행보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중국 외교는 크게 두 축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1대1로로 경제적 영향력 확대, 다른 하나는 서방 견제에 맞서 외교적 고립을 피하고 우호 세력을 넓히는 것입니다. 왕이 부장의 북유럽 순방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서방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나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 필요성도 느낍니다. 중국은 이 틈새를 공략해 미국 주도의 대중국 포위망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오이다오, 즉 일본명 센카쿠 열도 및 부속 도서가 중국 고유 영토라고 강조하며 중국 과학조사 선박의 해당 해역 활동은 주권 범위 내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해에 엄중히 항의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박 작가님,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는 동중국해 핵심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해저 자원 및 해양 통제권 직결 문제입니다. 중국이 과학 조사 선박 활동으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중국 행보는 주변국에 대한 자국 영유권 주장을 공고히 하고 해양 강국으로서 이상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 안보, 불안정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경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은 부동산 시장 조정과 소비 지출 신중함으로 인해 2026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4.4%로 둔화되고 2027년에는 4.3%로 추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애플이 전 세계 메모리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메모리 제조업체인 창신과 양쯔 메모리로부터 칩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로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박 작가님, 중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세계은행 전망은 중국 경제의 뉴노멀, 즉 고성장 시대가 끝나고 안정적 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동산 시장 조정은 과거 고성장 엔진이었던 투자주도 성장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소비심리 위축은 내수 활성화가 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전환은 중국 정부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애플 사례는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함을 보여줍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은 실용적 이유로 중국과 협력 모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중국이 기술 자립과 내수 중심 쌍순환 전략을 성공시킨다면 외부 견제 속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7월 6일 중국의 전략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부지사가 일본 방위력 강화를 위한 핵 공유 검토를 주장하며 일본 내 방위 논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박 작가님, 이 핵 공유 주장은 일본 안보 정책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일본은 세계 유일의 원폭 피폭국으로서 비핵 3원칙을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하시모토 전 지사의 핵 공유 주장은 중국 군사력 증강과 북한 핵 위협 현실화 속 일본 내부 안보 불안감 고조를 보여줍니다. 일본이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유사시 자위적 핵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 전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영내 안보 질서를 뒤흔들 중대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여당 대표 회담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의원 정수 감축 법안과 황실 전범 개정안 등 주요 현안 논의가 집중되었습니다. 박 작가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직면한 주요 국내 정치 과제는 무엇인가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이후 국정 전반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 감축은 정치 개혁 상징으로 국민 불신 해소와 예산 낭비 절감 의지를 보여줍니다. 황실 전범 개정안 논의는 일본 사회 고질적 문제인 황위 계승, 특히 여성 천황 허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이는 일본 전통과 현대 사회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이죠. 총리가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강한 리더십으로 일본 사회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일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보수 진영 내부 이견과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7월 7일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AI 및 반도체 관련 주식 매도로 1480엔 급락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에도 한국 코스피 지수 급락 영향으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 작가님, 일본 증시도 한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군요. 한국과 일본 모두 반도체와 AI 테마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가치 기대감이 실제 기업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경고음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좋았지만 AI 데이터 센터 투자 전반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그널이죠.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속에서 투자자들이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서 발을 빼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일본 정부는 6개월 연속 실질 임금 상승을 기록하며 물가에 지지 않는 임금 인상과 강한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은 국내 정책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란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언론은 이란과 미국 간 3차 기술회담이 순교한 지도자 장례식 후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이란 군사 역량을 파괴했으며 테헤란이 핵무기를 획득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박 작가님, 이란을 둘러싼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3차 기술회담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과 대화의 문을 동시에 여는 전략을 구사함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란 군사력을 폄훼하며 핵무기 획득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대외 강경 메시지이지만 이슬라마바드 기술회담 가능성은 특정 현안에 대한 실무적 해결 의지를 내비치는 것입니다. 이란으로서도 경제적 고립 탈피를 위해 대화의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이란 상공회의소장은 순교한 지도자 뜻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 방해 법규 폐지, 행정개혁, 새 권력기관 간의 조율을 촉구했습니다. 박 작가님, 순교한 지도자 서거가 이란 경제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순교한 지도자 서거는 이란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의 유훈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함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란은 오랜 기간 서방 제재와 내부 구조적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상공회의 소장이 제기한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혁, 즉 관료주의 타파, 불필요한 규제 철폐, 각 기관 간 협력 강화는 이란 경제가 재도약할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 동력이 내부 정치적 갈등이나 외부 압력으로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순교한 지도자 장례식 중 일부 단합 저해 행위에 대해 문화부 장관이 비판하고 전 외무차관에게 돌이 투척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박 작가님, 이는 이란 내부의 어떤 상황을 시사할까요? 이는 이란 내부의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순교한 지도자 서거는 표면적으로 국론 결집 계기가 되었으나 이면에는 여러 파벌 간 권력 다툼과 개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전 외무차관 피습 사건은 대중의 현 정권이나 특정 파벌 불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부 분열은 이란이 외부 압력과 경제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대한민국부터 미국, 중국, 일본, 이란까지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동향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 방송 마무리하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들은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각국 상황의 미묘함을 일깨워줍니다. 첨단 기술 발전이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는 내일도 유익하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박 작가님,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